안녕하세요. 안녕 캔버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중급 4강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살리는 핵심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특히 오늘 배워볼 내용은 브러쉬 커스터마이징과 디지털 드로잉의 기초입니다. 로고에 손글씨 느낌을 주고 싶거나 썸네일에 감성 브러쉬를 얻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볼 내용은요. 브러쉬 기본 개념, 그리고 단축키입니다. 먼저 포토샵의 브러쉬는 단순한 붓이 아닙니다. 텍스처, 연필, 펜, 마커, 스프레이 등 수백 가지 표현이 가능한 다기능 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브러쉬 하면은 단축키로 B죠. B. 이전에 강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반드시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를 누르시면은 여기 왼쪽에 브러쉬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브러쉬를 어떻게 임포트하고 저장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저처럼 B를 눌렀더니 이렇게 동그란 원의 아이콘 커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십자 표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신 분들은 당황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캡스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캡스락을 안 누르면은 저 또한 지금 이런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도 칠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브러쉬를 선택했으면 굵기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캡스락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표시 있을 거예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요런 표시 있을 건데 여기서 괄호 열기 괄호 있죠. 그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브러쉬가 점점 줄어들죠. 반대로 닫는 괄호를 눌러 볼게요. 점점 커지죠. 물론 엄청나게 크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딱히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캡스락 누름으로써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굵기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굵기 정도를 알 수 있고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진행할 부분이 저희가 이제 브러쉬를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지만 브러쉬를 쓸 때 그냥 쓰면은 안 되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플로우라고 있습니다. 플로우를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연하게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100으로 올리면 이렇게 진하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기 오페시티라고 있습니다. 오페시티라고 있는데 이거는 투명도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21로 설정을 했어요. 아무리 세게 필압을 주고 눌러도 이렇게밖에 안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100으로 키웠어요. 세게 먹게 되죠. 제가 이제부터는 필압 설정하고 브러쉬를 어떻게 임포트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물론 포토샵 내에 기본 브러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고 그런 브러쉬들을 임포트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임포트를 하는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브러쉬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단축키를 선택하시려면은 B를 눌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B가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러쉬 임포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압 설정하는 방법, 브러쉬 내에서 다양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F5번을 눌러보세요. 눌렀는데 처음에 보시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쭉 메뉴가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여기 브러쉬 세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어떠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작업할지를
선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브러쉬라고 있어요. 브러쉬를 눌러주시고 우측에 보시면은 요 햄버그 표시라고 있는데 요 표시를 눌러주실게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임포트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임포트 브러쉬라고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브러쉬가 준비되어 있는 경로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더니 브러쉬 팩이라고 이렇게 반드시 ABR로 나와 있어야 되세요. 그래야지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포토샵의 모든 브러쉬 파일 확장자명은 ABR이라고 부릅니다. ABR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로드를 해주시면은 아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들어오게 되면 브러쉬 팩이 아니라 브러쉬 팩 2가 붙습니다. 왜냐면 한 번 똑같은 게 또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시면요. 이 해당되는 브러쉬의 여러가지 종류 텍스처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브러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는 미스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아마 장비가 준비돼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추후에 따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우스로만 요렇게 하면은 저희가 필압을 선택을 못해요. 필압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타블렛이든지 시티크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신티크에 대한 장점은 모니터 기반으로 위에다가 바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종이 위에다가 그리는 것처럼 효과를 내실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단점은요, 일단 비용이 좀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손목에 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블렛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타블렛은 종이 위에다가 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쓰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비용이 저렴해요. 손목에 무리도 덜 갑니다. 네, 그러한 좀 장단점들의 차이가 있고 이것들이 물론 수업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장비가 편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장비가 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각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펜 프레저를 선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 브러쉬로 돌아갈게요. 여기 하드 라운드 프레저이라는 브러쉬로 돌아가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는데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퍼라고 있어요. 트랜스퍼 한다고 하죠.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트랜스퍼에서 펜 프레저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아마 5%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저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둘 다 저 5% 해볼게요. 지금 양쪽 끝에가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칠하면 펜을 세게 누르나 적게 누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펜 프레저는 필압이에요. 필압. 그러면은 약하게 누르든 세게 누르든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이쪽에 트랜스퍼에서 컨트롤 펜 프레저를 선택하시고 그 밑에 것도 펜 프레저를 선택하시면 이중으로 조금 부드럽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하게 나오고 세게 나오고 확인되시죠? 그리고 응용해 볼게요. 작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칠하실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를 통해서 펜 프레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기능 조금만 더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캐러링이라고 있습니다. 스캐럴이라는 단어가 확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를 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뭔가 확 퍼지죠?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카운트 또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재량껏 조절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처 한번 볼게요. 텍스처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있어요. 뭐 그래스도 있고 워터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만드실 수 있고요. 듀얼 브러쉬, 이거는 말 그대로 듀얼이에요. 저희 모니터 할 때 듀얼이라고 많이 하죠.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브러쉬가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칠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노이즈, 웻, 엣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따로 적용해 보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F5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닫으실 때도 F5번을 누르시면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브러쉬가 있으시면은 F5번 눌러서 여기 우측에 요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브러쉬를 들어가서 요 표시를 눌러주신 다음에 임포트 브러쉬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브러쉬가 무조건 다른 확장 자명이 아니고 ABR로 설정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포트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런 브러쉬들을 어디서 갖고 오냐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기본 브러쉬를 아래 강의 설명란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한번 임포트 해보시고 구글 같은 데에서 free brush for photoshop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치시면 그러면 쉽게 찾으시고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본 기능과 속성을 이용해서 한번 실전 활용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우측에 레이어를 하나 꺼내시고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색깔을 넣어서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위에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이번에는 다른 색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같이 해볼 부분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레이어 위에 노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노멀을 선택하셔가지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맥은 이게 바로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주셔야 되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멀로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아래로 방향키를 하나 내려보실게요. 이런 효과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건데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루미노시티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필터들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쭉 해보시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실게요. 다음으로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필터라고 또 있어요. 우측에 있는 필터랑 좀 중첩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 조금 다른 거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레이디얼 블러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회오리 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약간 뭔가 블렌더 도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겠죠. 아니면 다른 거를 한번 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모자이크. 요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의 느낌도 낼 수 있겠죠. 네,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 필터를 자주 쓰시면 뭔가 조금 색다른 느낌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브러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 브러쉬 임포트하는 방법, 속성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필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결과물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스마트 오브젝트 완전 정복, 필터 조합, 비파괴 편집의 핵심 기능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게요. 본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배우신 내용 반드시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